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중단 야단났다. 집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요. 정부가 대출 규제 즉 DSR 강화와 주담대 자격 제한 등의 초강력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매수자들은 이제 대출 규제와 5%의 고금리, 불안한 경제, 아파트 가격 거품 등의 요인으로 철저하게 관망 모드로 돌입하였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불안으로 심리가 위축이 되었는데 고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버리니 이제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은행 대출 중단 야단났다. 이렇게 되면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 사야 할까요? 자, 스탑. 가계대출 중단은 곧 집값 폭락. 정말 야단났네요. 한번 볼까요? 가계대출 중단. 이게 이제 3단계로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계 부채가 이제 기업 부채도 있는데다가 가계 부채, 연체율, 특히 PF 대출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이금융권이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정부로서는 아무리 집값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 터져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강력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자, 멈춤없는 가계대출 증가세, 당국 DSR 예외에 줄인다. 그동안 DSR을 편법으로 많이 정부가 오히려 살려가지고 대출 많이 해줬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은행이 휘청거리니까 이제 예외도 줄이고 다음 3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1단계는 특례보금자리 이미 나왔었죠.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했어요. 40년 만기, 이제 40년 만기도 지금 원금을 더 상환한다든가 아예 폐지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중단했죠.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판매 중단했죠. 연간 공급 한도를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부활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싼 이율로 자꾸 가계부채만 증폭하니까. 두 번째, 2단계는 DSR을 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자들이 함부로 매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DSR 때문에 그래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형태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DSR보다 더 강하게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DSR 예외의 규정이 많았는데 대폭 축소, 특히 전세대출은 치명적이죠. 60 미만, 이것도 DSR 예외 규정에서 다 빠질 거예요. DSR 강화, 결국 1억 이상 DSR도 40%로 제한한다. 그리고 점점 확대해가지고 DSR,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그 DSR 규모보다 더 축소시킬 가능성도 지금 존재합니다. 이제 3단계, 결국은 모든 대출 중단이 있죠. 가계부채 증가 시에 주담대 30% 이내 한도.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때 거의 대출 많이 안 해줬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주담대 30% 이내로. DSR 대폭 확대. 사실상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고가 아파트 대출 중단 예전에 했었죠. 12억에서 15억 이상. 이번에도 고가 아파트는 니들이 알아서 사라.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진행 중이에요. 3단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수자 부동산 관망 팔리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5가지 요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출, 금리, 경제, 가격, 미분양. 자, 대출 축소 중단, 고금리 충격, 불안한 경제, 국내외 경제가 불안하죠.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금 회복했어?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네 다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대출 축소 중단, 특례보금자리 50년, DSR 규제 이거 다 지금 묶어버렸죠. DSR 강력 규제, 사실상 현금으로 매입해라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집 살 여력이 안 돼. 금리, 고금리 충격. 자,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대출 금리가 4에서 7%. 말이 4점 보통 한 7, 8,
5%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니 대출 금리 부담돼 가지고 누가 대출을 많이 받겠어요. 고금리가 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30이 대출을 많이 받았었는데 매입이 주춤하고 있죠. 자, 불안한 경제, 여러분들 국내, 국외 다 불안해요. 해외적인 면을 보면 유가, 물가, 달러, 전쟁,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잠복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인 요인, 부채, 연체, PF, 그리고 은행 부실, 이게 국내적인 요인으로 지금 잠복돼 있죠. 자, 가격 한번 볼까요? 아파트 회복? 최저점 대비 지금 원래 최저점이 마이너스 40%, 올해 1월 달이요. 안 떨어지면 30% 떨어졌고 많이 떨어지면 40% 거의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5%밖에 안 빠졌어요. 이제 많이 회복했죠. 강남은 거의 90% 회복했고요. 한강변도 80% 이상 회복했고, 외곽만 한 50% 이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 자, 매수자 올 1월달 보여준 그 최저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으로 희망하고 있어.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 그래서 관망하는 거다.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고분양가 심리. 고분양가가 지금 너무, 고분양도 말도 안 되는 고분양, 심리 위축, 이걸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공급 물량이 진짜 많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 5가지 요인으로 매수자가 관망. 집값 하락 요인, 국내 3가지, 해외 3가지. 자, 집값 하락 요인 꼭 기억을 하세요. 딱 반절 잘라서 왼쪽이 국내 요인, 오른쪽이 해외 요인입니다. 국내 요인, 대출 강화, DSR 특히, 그 다음에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내 요인 3번째, 공급이 넘쳐나요. 해외 요인 볼까요? 자, 금리 인상이 가장 큽니다. 고금리, 주로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해외 2번째는 경제 위기, 경제 불안 요인이 커요. 지금 해외 3번째, 집값 하락. 지금 해외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집값이 고금리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막 폭락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전 단계 같아요. 지금 아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근데 상승폭이 줄고 있고, 일부 지역은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바로 그 상황으로 보면 돼요. 이 6가지 중에서 국내 요인은 바로 이 대출 DSR 문제가 가장 크고요. 해외 문제는 금리 인상. 이 2가지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은행 대출 중단, 당국은 감독을 확대하겠다. 여기 아예 제목이 나왔네요. 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 확대. 은행 대출 중단, 강력하게 대출 중단, 규제 강화. 먼저 GDP 대비 103% 가계부채를 80%로 줄이겠대요. 그러니 이 줄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다. 명목 GDP 이하로 유지하겠다. 자, 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도 이제 강화해서 예외적 사항을 배제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5%입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3.75 만약에 가계부채가 줄지 않으면 3.75로 올리는 초강수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금감원장이 대출을 차단하겠다라고 아예 원천적으로 발언을 했고, 대출 중단 볼까요? 중단 범위, 사회 파장을 고려해서 점진적 중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금융공사 일단 디딤돌 다 마감이 돼서 중단됐고, 보금자리 자, 오히려 이쪽으로 확대됐죠. 자, PF 중단, 새마을금고, 저축, 단위조합, 이미 이금융권도 대출 중단한 곳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문 닫게 생기는데. 규제 강화, 1금융권 신용점수 대폭 상향. 이제 신용점수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DSR만 보질 않아요. 자,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 것이냐. 사실상 대출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특례보금자리 대출 중단이 이미 일반 대출 중단됐죠? 한국은행 DSR 예외 대상. DSR 예외 대상을 아예 그냥 금지시키고 점점 대출 강화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DSR 다 편법으로 이게 정부가 해줬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앞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이걸 없애겠다. 현재 대출 중단 현황도 한번 볼까요?
은행서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대요. 건설사들 초비상.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은행이 부도나서 금융이 되는 것보단 낫다. 현재 대출 중단 상황을 보면 연체율이 급증해서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신용을 강화하고 있고 2분기 요주의 여신 무려 8조 3천억 17%나 급증해서 이제 이걸 떼이게 생겼잖아요. 8조 3천억 요주의 여신이니까. K뱅크 저신용자 9개월 연속 대출 중단. K뱅크는 아예 그냥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자 건설, 공동집단대출 아예 중단시켜버렸어요. 농협, 수협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아예 중단시켰고 저축은행, 캐피탈, 자 PF대출, 저신용자 아예 지금 중단합니다. 예전에는 고금리 받아내려고 막 해줬던데 지금은 자기들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중단 피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미분양, 미입주, 중소건설사, 시행사는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대구, 울산, 지방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 분양자도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720조 70% 11월 위기설이 지금 모락모락 하는데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자 부동산 사이클 V자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느냐 W자 추락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86년부터 지금 28년까지인데 자 현재 23년 팩트 바로 이 원친구시 팩트입니다. 여기 앞에 먼저 보면 너무나 지금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힘들겠어요. 똑같지 않나요? 30년 그래프가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아직 예측 불가인데 사이클대로라면 26년까지 빠져야 돼요. 5, 6년까지 너무 지금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반드시 공급 폭탄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처럼 공급 폭탄하고 경제 위기가 터졌었어요. 보세요. 1기 신도시, 일본발, IMF 이렇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그것도 폭락은 상승보다 폭등보다 훨씬 낮아요. 자, 그 다음에 IMF 끝난 다음에 계속 꾸준히 올라왔네요. 그러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죠. 이때 왜 떨어졌냐? 또 미국발 금융위기 2기 신도시. 아까는 일본발 IMF하고 1기 신도시. 그럼 이번에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는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금리 인상,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완전 폭락했다가 V자 반등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곧 사전청약을 끝내고 본청약이 본격화될 텐데 자 보자고요. 현재 여기인데 과연 꾸준한 이제 V자로 완전히 사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비스름하게 올라가겠죠. A처럼 계속 올라갈 거냐 한 3년을 자 B로 다시 W자 모양으로 하락한 다음에 25년 이후에나 뛸 것이냐 이 두 가지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 모양상으로는 B가 유력한데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A가 좀 더 유리하죠? 자 11월 이후 부동산 모든 표 지금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하향세. 왜? 상반기 때 지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회복했었거든요. 이 하향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보실래요? 먼저 거래량 3,800, 3,500, 3,800 했다가 쭉 내려오고 있죠. 박스권 보니까 거래량. 그 다음에 매수의 지수. 전반적으로 7월 달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9월 달부터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 주간 아파트 시세 이게 0입니다. 자, 완전 바닥에서 쭉 올라오다가 플러스 전환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다시 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죠. 지방은 마이너스고 수도권은 플러스고 전국 50개 즉 KB 선도지수 50개 아파트 계속 올라가다가 10월 이후로 다시 또 선도지수도 상승폭이 확 줄고 있어요. 이거는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 DSR 규제 예외 대상을 줄인다고 했는데 예외 대상이 서민 금융 상품 예를 들면 세희망 홀씨, 사익돌 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뭐 이런 것들이 해줄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도 예외였는데 이제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주택연금, 영모기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한 대출,
정책에 따른 긴급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줄어들겠죠. 자, 보험계약 대출 이것도 자기가 든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도 다른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쌍융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로 포함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할부 리스 및 단기 카드 대출 이거야 뭐. 자, DSR 예외 항목 주료 대출 조이나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 증감액 보세요. 자, 1월, 2월, 3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특례보금자리도 상당히 크죠. 다시 좀 줄어드는가 했더니 또 늘어나고 있죠. 꼭지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가뜩이나 가계대출 세계 1위인데 자,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터질 것을 우려하고 있죠.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아예 어떻게 마련했냐. 자, 보세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즉 네가 능력이 안 되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기대 여명, 은퇴 시점 등 상환능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서 대출 만기를 설정하겠다. 본인은 자, 나중에 은퇴 시점이라든가 기대 여명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나중에 상환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공급을 중단시켰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검토했지만 실제로 도입할 겁니다. 자, 실제로 도입을 해서 이제 사실상 DSR 규제를 강화하는 시중은행 이어서 특수은행 이런 데도 여기가 지금 편법적으로 막 지금 개인들한테 빌려주고 있잖아요. DSR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여기 보시면 DSR 도입 이후 거래량 반토막 이게 여러분들 왜 집값이 이렇게 회복한 줄 알았어요? 1월 달에 이렇게 빠르게. 만약 정부가 나몰라라 했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 안 돼요. 정부가 파격적으로 모든 규제 완화를 해버렸잖아요. 특히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 이게 컸어요. 물론 해외 집값 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DSR 도입 이후 거래 이제 다시 도입하니까 확 줄어버리잖아요. 대출이 이만큼 중요해요. 가계대출 일주일 새 1조 쑥 올라왔네요. 당국은 부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가계대출 678조가 685조로 일주일 만에 또 쑥 511조 이게 521조 주택담보대출. 자, 이제 불타고 있네요. 과연 이 부동산이 이런 상황으로 오면 안 되겠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은행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눈물겨운 대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